우리는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독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도 자신들의 정식 국가 명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내세우고 있죠. 마찬가지로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의 정식 명칭도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인민공화국이란 인민민주주의라는 특별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죠. 민주주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가라는 조직의 권력을 국민들이 나누어 갖는 제도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편 대척점에 있는 제도라면 군주제가 있을 겁니다. 이건 한 명의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혹은 그 주변에 수많은 종류의 정치 체제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류의 정치제도가 있음에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독재정치나 군주정보다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모든 사람이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이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루이스는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은 상당 부분 루소 같은 사람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너무나 지혜롭고 선함으로 모두가 통치의 한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근거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루이스가 여기서 말했던 루소는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른바 사회계약론의 창시자죠.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 교과서에서는 이 사회계약론을 기본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설명합니다. 물론 학자들도 이런 사회계약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종의 가상의 근거 혹은 사회학적 신화인 셈이죠.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최초에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고 결국 국가라는 정치 체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의 권력은 애초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개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힘을 국가에 위임했으니 국가가 가진 큰 힘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론에서 각 개인은 현명하고 자유로우며 옳은 판단을 내리는 존재라고 전제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현명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들이 내린 결정, 즉 국가를 구성하기로 한 결정도 옳다고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개인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국가가 구성되었다면 그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식의 설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어째서 정부 혹은 국가의 통치 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가 하는 질문에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지만요. 루소의 이런 이론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유명한 3원칙을 제시한 매우 평화적이고 인권적이며 훌륭한 결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혁명은 잠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중단되지만 결국 유럽과 북미 대륙으로 퍼져나가면서 점차 민주주의를 확산시킵니다. 다만 생각하는 것만큼 프랑스 혁명이 평화적이거나 인권 존중의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당시 주류였던 국왕이 그 권력을 가진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혁명은 후자를 선택했죠. 혁명 세력은 자신들의 사상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의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폭력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을 잘라 죽이는 사형도구인 단두대는 이 프랑스 혁명기에 발명되었고 혁명의 정적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민주주의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과정은 결코 선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사상이 주류가 되는 과정에서 혹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과정에는 폭력이 어느 정도 동반된다는 게 역사의 증거니까요. 다만 루이스가 경계하는 건 우리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대중 일반에 대한 세속의 신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착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옳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루이스의 말로 돌아가 보죠. 제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의 이유로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또 루이스는 이렇게도 씁니다. 민주주의를 지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인류는 너무나 타락했기에 어느 누구도 동료들을 통치하는 무제한의 권력을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들은 노예의 자리에만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예제를 거부하는 것은 주인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무제한적인 권력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꽤 흥미로운 지적이죠. 루이스는 민주주의라는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이라는 가상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사람이 타락해 있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찰 결과를 이유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타락은 기독교적인 교리 중 하나이긴 하지만 단지 기독교적인 설명만은 아닙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 우리는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힘을 소유할 때 대부분 큰 악이 초래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견제 없는 권력을 쥐어주면 안 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여기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관찰과 경험을 예로 듭니다. 이렇게 말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자신만 돌아보아도 그런 주장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나라는커녕 닭장을 다스리는 데 낄 자격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를 덥석 믿고 슬로건에 넘어가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서 루이스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그런 큰 통치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고 스스로 디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좀 더 냉철한 통찰을 보여주죠. 자신도 능력이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광고를 덥석 믿고 슬로건에 넘어가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현명한 판단만 내리는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결정 혹은 중요한 권한을 갖는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방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선거죠. 그러나 선거를 통해서 언제나 최선의 결과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매우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도한 인간이 대통령이나 수상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히틀러는 독일 시민들이 뽑은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능력도 없으면서 탐욕으로 그런 자리에 나선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데 찬성한 시민들의 정치 수준도 비판받아야 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특정 진영에서 끊임없이 배출하는 광고에 현혹되고 그들의 슬로건에 세뇌되어 거리로 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금방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은 어느 진영이든 가능한 일입니다. 루이스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에 있습니다. 선거로 뽑힌 최고 지도자가 사실상 독재적인 권한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에 시민들의 말과 행동이 막히고 각종 권력기관을 동원한 탄압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건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민주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권력의 분점 그리고 견제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한 대중들이 이런 정교한 권력 구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기관들을 장악해버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지도자라고 해도 그 역시 타락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정치 지도자에게 마치 그가 구세주라도 되는 듯 모든 것을 걸어버린다면 그 신뢰는 우리를 배신하고 말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이 나뉘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우린 여기에서 찾을 수 있죠. 오늘은 민주주의라는 체제와 관련해 루이스가 남긴 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루이스가 이 글을 쓴 지 8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통찰은 인상적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곱씹어 볼 만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